예,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서주민 반장, 내일부터는 야당 반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까지는 여당 반장이니까 먼저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엄살의 이유입니다. 예.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지사는 이 정치인에게 개인적 손익은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여러 차례 정면 돌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의 정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민주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분당 갑으로 나갔다면 이런 말도 위험하다, 위기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될 텐데 왜 자꾸 사지에 나가는 분처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가장 큰 이유 바로 명분 만들기입니다. 연고가 없는 텃밭 출마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위험을 감수한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측근 의원들조차 출마를 만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아끼는 마음에 출마는 안 된다라고 좀 말리시는 분들이 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인천 계양을은 험지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텃밭에 가까운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가 처음 생긴 2000년 이 16대부터 21대까지 이 18대 재보궐선거 딱 한 번만 빼놓고는 6번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득표율이 8%포인트 더 높았고요. 게다가 대장동 사건과 이 법인카드 유용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경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개인적인 이득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해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 잘 좀 납득이 안 가요. 네, 물론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할 경우 대선 패배에 이어서 또다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측근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했는데 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서반장 말대로 본인은 배치를 단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거에서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출마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네, 이미 당내에서는 그런 불만이 좀 감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 친 이재명계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인데요. 예. 집거 중인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죠. 그렇게 빈자리에 다시 이 전 지사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 친문진영 일각에서는 자리 나눠먹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전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 때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딱 3명 만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친문계인 홍영표 신동근 의원 그리고 정세균계 의원인 김교흥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전 지사 출마가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당내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미리 보는 취임사입니다. 대통령 취임사는 5년 임기는 물론이고 퇴임 이후엔 사료로 남게 됩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텐데 핵심 부분만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키워드라든지 전체 분량 같은 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깊숙한 내용이 취재가 됐다는 얘기죠? 네,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우선 직접 쓴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한테는 메시지 팀이 있고요. 또 연설 기록 비서관을 맡을 사람도 있는 데다가 아예 이렇게 취임사 준비위원회란 조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초안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또 외곽 한편에서는 꽤 명성이 있는 작가까지 관여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문장들이 살아남지 못했고 당선인이 거의 직접 새로 썼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썼다. 사실 이거 좀 믿기가 어려운데 이건 당선인 주변에서 조금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막판 몇 줄 남은 것까지 대략 파악이 될 정도로 새로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이 직접 쓴 건 이렇게 보면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사퇴 메시지하고요. 그리고 6월에 대선 출마 선언문이 대표적인데 이번 취임사가 윤석열 철학의 결정체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예, 자유, 민주주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자유를 강조하는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이 이번 취임사에도 이어져 있다 이거죠. 네, 이번 취임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유의 가치 재발견 이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선 승자 독식이 아닌 자유가 있고요. 또 약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유,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연대와 책임을 다하는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취임사에 담길 전망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자유의 범위를 뭐 국제관계까지 넓혀가는 거는 너무 좀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뭐 윤 당선인 측에서는 그 세계 이슈를 말하면서 국내를 조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현안별로 하나씩 나열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쭉 풀어가는 방식이라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연설이 끝나는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시장 경제 회복에도 좀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좀 다소 와전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어진 초안 버전 중 하나에 들어갔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보면 법조인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든 말이든 간에 군더더기 없이 짧은 걸 좋아해서 당초 25분 분량이라던 취임사가 12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김 반장 설명은 내일 대통령 취임사를 직접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예,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